주먹을 여기서 이렇게 때리는 게 아픈지 여기서 이렇게 때리는 게 어느 게 더 파워가 세냐는 거예요. 왼손목 코킹을 유지하는 게 레깅이라고 착각을 하면 짧아지죠. 거기까지. 짧아지잖아요. 그럼 이거는 제가 볼 땐 가짜 레깅이거든요. 부상 위험도 있고 공한테 접근하는 건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게 이 거리가 더 길어야 되잖아요. 이건 짧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캐스팅이라는 게 결국 낚시에서 나온 거잖아요. 낚시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면 미끼를 앞으로 던지는 게 캐스팅이잖아요. 미끼가 헤드일 수도 있다고. 얘가 낚싯대예요. 던질 땐 어디냐면 저기예요. 바퀴잖아요. 이게 캐스팅이라는 거예요. 캐스팅은 뭐냐면 얘가 풀리는 거야. 헤드가 먼저 가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안에서 바깥으로 이 거리가 훨씬 더 길어져요. 레깅에 대한 오해도 상당히 많아요. 레깅을 잘 하시려면 양손목이 있잖아요. 어디가 더 중요할까요? 왼손목이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오른손목의 움직임이 더 중요할까요? 일반적인 레깅을 하면 어디를 유지하라고 하냐면 왼손목 코킹을 최대한 늦게 풀어야지 레깅을 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으세요. 레깅 하면. 근데 레그는 결국 뒤따라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입장에서 후면에서 보면 3차원 임팩트 방향을 생각 한번 해보시면 먼저 밑으로 내려와야지 얘가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왼손목의 코킹이 이렇게 풀려지고 오른손목, 그러니까 양손목은 왼손목이 판판해지잖아요. 오른손목은 꺾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왼손목 코킹은 이렇게 풀리더라도 오른손목에 벤트된 이 각만 유지를 하고 플랫은 바뀐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클럽 헤드가 여기부터 공까지 거리가 이만큼이 돼요. 근데 만약에 왼손목 코킹을 유지하는 게 레깅이라고 착각을 하면 짧아지죠. 거기까지. 짧아지잖아요. 그럼 이거는 제가 볼 땐 가짜 레깅이거든요. 부상 위험도 있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보상 동작이 또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와서 당기겠죠. 이거죠. 이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프로들의 스윙을 뭔가 모방을 하고 그걸 갖고 이제 따라 하려고 할 때 보면 영상을 보고 대부분 따라 하잖아요. 근데 영상은 우리가 지금 보는 거는 모든 움직임 3차원이잖아요. 좌우, 상하, 그다음 뎁스가 있잖아요. 깊이가 있잖아요. 영상은 깊이가 잘 안 보여요. 이 뎁스가 안 보여요. 얘가 여기 있는지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냥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하면 왼손목 코킹을 얘를 유지하면 헤드가 손보다 뒤에 있거든요. 이거를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오라잖아요. 임팩트 전까지 왼손목 코킹 풀지 말고 맞는 순간 풀어야지 레깅이 유지가 된다고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가짜 레깅인 거죠. 그럼 여기서 붙여서 생각할 때 캐스팅. 캐스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캐스팅? 탑에서. 그러면 제가 두 가지를 한번 해볼게요. 이거랑 어떤 게 캐스팅일까요? 아니죠. 이거는 캐스팅이 아니죠. 오른손목에 각이 유지가 돼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이걸 캐스팅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왼손목 코킹이 풀리는 거를 캐스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캐스팅은 뭐냐면 얘가 풀리는 거야. 헤드가 먼저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캐스팅이라는 게 결국 낚시에서 나온 거잖아요. 낚시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면 미끼를 앞으로 던지는 게 캐스팅이잖아요. 미끼가 헤드일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럼 여기서 볼 때 얘가 낚싯대예요. 던질 땐 어디냐면 저기예요. 바퀴잖아요. 이게 캐스팅이라는 거지. 이거는 왼손목 코킹 풀리는 건 캐스팅이 아니거든요. 그래야지 안에서 바깥으로 이 거리가 훨씬 더 길어지는 거예요. 이런 오해들이 골프를 어렵게 만나요. 이건 간단한 거잖아요. 이렇게 보면 사람을 제가 때릴 거예요. 여기서 주먹을 여기서 이렇게 때리는 게 아픈지 여기서 이렇게 때리는 게 어느 게 더 파워가 세냐는 거예요. 후자죠. 그럼 여기서 봤을 때 3차원 임팩트를 봤을 때는 밑으로 내려오고 결과적으로 공한테 접근하는 건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게 이 거리가 더 길어야 되잖아요. 이건 짧아질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제 클럽 헤드 레그. 자, 보시면 클럽 헤드 레그라는 거는 결국은 클럽 헤드를 우리가 손보다 뒤에 유지하는 게 클럽 헤드 레그겠죠? 결국은 프레셔 포인트 또 3번 얘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클럽 헤드 추월 속도는 그러니까 여기서 내 몸을 추월을 하려면 첫 번째 지렛대가 왼손목이 코킹이 됐다가 결국은 얘가 펴지면서 내 몸을 이렇게 추월을 하는 거겠죠? 자, 추월 속도는 각 운동량 법칙에 따라 스윙 반경 확장으로 인해 이 스윙 아크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원심력이나 구심력은 어떻게 됐었죠? 더 작아지는 거잖아요. 그럼 속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죠. 스윙 반경 확장으로 인해 증가한 질량, 즉 클럽 헤드 무게겠죠. 무게는 손을 감속시켜 클럽 헤드 속도를 감속시킬 수 있대. 왜냐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얘가 이렇게 반지름이 커지면 커질수록 구심력이 작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 공식을 다시 한번 봐볼까요?
이거잖아요. 이게 크면 클수록 구심력, 그러니까 구심력하고 이제 원심력은 비슷한 개념이겠죠. 얘는 작아질 수밖에 없겠죠. 결국은 다운스윙 때는 감속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그 감속을 우리는 최대한 줄여줘야 되잖아요. 그 감속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클럽헤드 레그를 사용해야 된대요. 그럼 클럽헤드 레그는 또 뭘까요, 여기서? 클럽헤드 레그를 사용하려면 어디를 잘 사용을 해야 될까요? 3번의 압력을 저 위에서 얘기한 것보다 빠름보다는 꾸준한 트러스트로 무거운 임팩트를 만들면 내가 프레셔 포인트 3번을 잘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자, 그래서 클럽헤드 가속을, 레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에이밍과 트러스트를 해야 된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작살 던지기 했었잖아요.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라인이 있으면 여기서 프레셔 포인트 3번의 압력이 느껴지죠. 저 라인 어딘가를 향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스윙어 같은 경우는 오른팔이 수동적이니까 그냥 무게만 느끼고 라인을 지키기 위해서 몸이 비켜주는 동작만 해주면 이 압력은 계속 유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냥 떨어지게 내버려 두면 이 프레셔 포인트 3번을 잘 활용한 거고, 히터 같은 경우는 몸의 원심력보다는 오른팔을 접었다 피는 거기 때문에 오른팔의 이 움직임으로 해도 어느 정도 이 프레셔 포인트 3번이 잘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두 개 다 보면 프레셔 포인트 3번의 압력을 계속 어떻게 하면 임팩트까지 계속 유지를 할 거냐. 얘를 피는 것도 히터 같은 경우로 내가 팔을 이렇게 피는 게 아니고 그냥 요 압력만 유지하고 요 접혔던 팔꿈치가 그냥 이렇게 펴지게만 내버려 두고 사실상은 어디까지 좀 요 프레셔 포인트 3번의 압력이 유지가 되면 좋냐면 임팩트 이후에 여기까지 내가 이 프레셔 포인트 3번의 압력의 잔상이 좀 남아있으면 우리가 가속이나 클럽헤드 레그를 잘 만들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클럽헤드 레그가 사라지는 경우는 어떻게 하면 사라질까요? 내려왔을 때. 네. 그렇죠. 클럽헤드가 내 몸을 추월하는 순간 오른손목은 벤트에서 플랫으로 바뀌면서 클럽헤드 레그, 프레셔 포인트 3번의 압력은 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래서 에이밍이라는 건 뭐냐면 스윙어가 플레인 라인 어딘가를 향해다가 내가 이제 에이밍 포인트를 찍고 거길 향해서 그냥 수동적으로 유지하고 내려오는 게 에이밍인 거고, 히터 같은 경우 트러스트, 오른팔이 펴지는 거잖아요. 3번의 압력을 유지하고 잘만 펴지면 클럽헤드 레그, 그 다음에 가속을 잘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에이밍과 트러스트의 클럽헤드는 딜리버리 라인을 찾아야 한대요. 그리고 오른팔뚝과 프레셔 포인트 3번을 통해서만 가능하대요. 자, 여기서 딜리버리 라인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프레셔 포인트 3번의 압력이 가해졌죠. 그럼 우리가 작살을 던지려면 이 클럽헤드가 손보다 위에 있는 위치까지는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직선으로 내려가는 느낌일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직선 구간이에요. 요 직선 구간만 우리가 잘 지켜주면 이 클럽 헤드가 떨어지는 거를 그냥 내버려 두면 나머지는 그냥 자동으로 해결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뭐를 하면 좋냐고 하냐면 오른팔뚝과 프레셔 포인트 3번을 활용해서 이 직선으로 잘 유지를 하자는 거죠. 자, 그래서 프레셔 포인트의 3번의 직선 트러스트, 오른팔이 펴지는 거는 팔로우스루까지 계속 돼야 된대요. 이게 이거예요. 작살 던지기. 접혔죠? 그럼 여기서 트러스트를 만들려면 얘가 펴져야 돼요. 히터는 오른팔 근육의 힘으로 얘를 피지만 스윙어 같은 경우는 얘를 수동적으로 놓고 몸의 원심력에 의해서도 잘 펴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프레셔 포인트 3번이 골프에 필요한 파워를 만드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게 어프로치 할 때는 네. 방향 제어랑 스핀 제어. 그럴 수도 있겠죠. 왜냐면은 짧게 든다고 하더라도 내가 요만큼만 들었다가도 여기까지 프레셔 포인트 3번의 압력을 유지가 돼야 되겠죠. 근데 만약 여기서도 이걸 써버리는 순간 작지만 가속도 사라지는 거고 레그도 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레그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클럽헤드 레그가 임팩트 순간 요 프레셔 포인트 3번의 압력이 계속 유지가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요 샤프트의 기울기가 이렇게 기울어져서 맞는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럼 클럽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 기울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클럽헤드의 로프트가 디로프팅 되면서 압축 양도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게 또 이제 파워하고 연관도 될 수도 있는 거고 스핀 양하고도 연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레그를 유지하려면 오른손목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벤트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오른손목이 벤트가 됐으면 왼손목은 자연스럽게 플랫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얘도 벤트 되고 얘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왼손목도 같은 벤트 상태를 유지할 수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또 머신 컨셉? 이거랑 또 붙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프레셔 포인트 3번의 압력을 유지를 하고 얘가 그대로만 틀어지면 왼팔? 그러니까
이 왼팔 근의 개념 왼손목 코킹이 이렇게 되면 이 아크가 작아지는 거고, 풀리면 아크가 길어지겠죠. 그러면 감속이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감속되는 거를 프레셔 포인트 3번에서 어느 정도 압력이 유지가 되면 감속이 되지만 그걸 줄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감속을. 이거는 퍼터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퍼터도 여기서 느껴야 돼요. 퍼터를 할 때도, 자, 정면에서 봐보시면 제 나름대로 스트로크를 보시면, 자, 놓고 여기에 걸렸어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잘 전달을 해줘야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도, 저도 이 그립을 퍼터 할 때 어떻게 잡으려고 하냐면, 여기서 포워드 프레스를 하면 얘로 이렇게 눌러주거든요. 그래서 팔꿈치 접었다가, 제 느낌은 뭐냐면 여기서 여기 압력을 느끼고 요 팔꿈치만 이렇게 펴지는 거예요. 그럼 클럽 헤드가 내 손을 절대로 추월할 수가 없거든요.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레그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도 여기에 장전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놓고 되게 심플해지죠. 퍼터 스트로크가. 제일 단순한 게 저는 퍼터 스트로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찍은데 30cm 앞에만 내가 보낼 수 있느냐? 어떤 내가 설정한 스피드로? 나머지 브레이크는 뭐가 결정을 해줄 거예요? 내가 얘를 제어할 수 있을까요? 제어 못해요. 이건 슬로프가 만들어주는 거죠. 중력이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력을 내가 이 커브를 얼마만큼 제어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이렇게 앞에 찍었던 에이밍 포인트 앞에 30cm를 어떤 빠르기로 보내느냐에 따라서 브레이크가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브래든 팩슨? 퍼터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이렇게 퍼터가 들어가는 길이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요즘에 이렇게. 얘를 다 했대요. 다이렉트로 이렇게도 넣고 이렇게 태우기도 하고 요 중간으로도 이렇게 하고. 그게 결국은 뭘까요? 뭘로 조절했을까요? 그 사람이. 스피드로 조정한 거예요. 자기가 찍은 에이밍 포인트 그 30cm 앞을 얼마만큼 내가 빠르게 보낼 거냐. 라이가 이렇게 있으면, 그러니까 내가 이제 설정을 하는 거겠죠. 내가 브레이크를 많이 안 볼 거면 조금 더 라이를 안 봐야 되는 거고, 많이 볼 거면 조금 많이 봐야 되는 거고. 그 퍼터 이렇게 있으면, 홀컵이 있으면 공을 여기 이렇게 하나 딱 세우잖아요. 그럼 여기 하나 떨어질 수 있을 만큼 하면은 우리가 홀컵이 108mm지만 더 많이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거를 얘기를 할 때 이제 눈물 퍼터라고도 하는 표현 있잖아요. 이렇게 똑 떨어지게. 그럼 홀컵을 우리가 크게 활용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신지혜 프로 있잖아요. 제가 볼 땐 신지혜 프로가 아직까지도 이렇게 골프를 잘 하는 게 퍼터가 정말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숏퍼터, 뒷병 바꾸는 거. 그거는 뭐냐면 브레이크를 그만큼 안 본다는 얘기인 거예요. 있어도 홀컵이 있으면 안쪽 이런 데를 보고 내가 그 스피드로만 지나가면 브레이크가 있어도 어느 정도 그거를 이겨내고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확률이 숏퍼터에서 그러니까 들어가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 다 경험을 해봤잖아요. 숏퍼터가 왜 빠질까요? 1m 50 이런 거 했을 때 불안하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연습이 돼서 이거는 조금 뭐 안 지나가도 1m 이상 지나간다고 해도 그것도 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내가 자신감 있게 스피드로 보내주면 저는 넣을 수 있는 확률은 상당히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그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레그를 우리가 정의 한번 해볼까요? 레깅 하잖아요. 제일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회전하고 레깅에 대한 얘기를 제일 많이 하죠. 레깅이 도대체 뭘까요? 레깅이라는 게 뭐냐면 뒤따라온다는 게 레그거든요. 레그 하는 게 뭐냐면 임팩트 순간까지 클럽 헤드가 맨 나중까지 뒤따라와서 맞아야지 된다고 하는 게 이제 레그인데, 그게 레그가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골프 스윙을 하려면 물리학적으로 봐서는 이렇게 서클이잖아요. 서클. 이렇게 노란 공이 제가 돌리는 손에 이렇게 항상 이렇게 일정한 서클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럼 얘가 서클이 만들어지려면 전제 조건이 뭐가 있냐면 이 노란색 공은 항상 제가 돌리는 손에 뒤따라 와줘야지 아크는 계속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 노란색 공이 제가 돌리는 손보다 먼저 추월을 한다고 치면 이 원은 어떻게 될까요? 원은 깨지겠죠. 그래서 레그가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결국은 왼손목에 플랫한 왼손목이 결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왼손목 클럽 샤프트 내 척추를 중심으로 이쪽은 근해에서 혼자 절대 못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움직이려면 첫 번째는 라인을 지키려면 몸의 움직임이 됐던 오른팔의 움직임에 의해서 나는 회전을 안 하지만 모션에 의해서 회전이 된 거죠. 그럼 얘가 여기서 다시 제자리를 찾아오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른팔이 됐던 몸의 움직임에 의해서 자, 클럽 헤드하고 제 손하고 한번 봐보세요. 얘가 나중에 오지 않나요? 그럼 어떤 현상이 또 나오냐면 샤프트가 헤드가 뒤에 있고 내 몸의 반대쪽 움직임에 의해서 클럽 헤드가 뒤따라오면 어떻게 되냐면 이 샤프트가 앞으로 더 기울어져요. 그럼 클럽 헤드가 뒤에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얘가 꺾여요. 그럼 이 레그는 사라지겠죠. 근데 레그가 필요한 이유가 원심력을 만드는 것도 있지만 클럽 헤드가 이 샤프트보다 뒤따라와서 샤프트가 임팩트 순간에 어드레스 때보다 더 이렇게 기울어지잖아요. 어떤 현상이 나올까요? 이 로프트를 한번 봐요. 디로프트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마추어 입장에서 또 한번 생각 한번 해보죠. 남자 아마추어 분들이 여자 프로 클럽 스피드랑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왜 7번 아이언을 치면은 여자 프로보다 더 적게 나갈까요, 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레그가 없는 거예요. 프로들은 이 클럽 헤드가 원심력에 의해서 이렇게 맨 나중에 뒤따라와서 임팩트가 되는데 아마추어 입장은 공을 맞추고 싶은 충동이나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클럽이 먼저 추월하면은 더 큰 파워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면 자, 한번 봐보세요. 자, 여기서 클럽 헤드가 먼저 가요. 그럼 이 샤프트의 기울기가 사라지겠죠. 그러면 이 클럽의 디자인상 클럽이 뒤로 가면 로프트는 커지고 앞으로 가면 작아지고 그게 결국은 왼손목에 의해서 그게 결정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왼손목과 이 머신 컨셉에 의해서. 그래서 그렇잖아요. 그 트랙맨 데이터 보면 남자 PGA 평균 임팩트 순간 7번 아이언의 로프트가 다이나믹 로프트가 22도래요. 20도에서 22도래요. 근데 보통 남자 PGA 프로들이 이제 7번 아이언 로프트를 35도, 36도로 쓰잖아요. 이게 35도, 36도라고 치면 22도로 맞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임팩트 순간까지 클럽 헤드가 뒤에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게 결국은 왼손목이 플랫한 상태가 유지가 되고 왼팔하고 클럽이 머신 컨셉에 의해서 얘가 그네처럼 왼팔이 다른 움직임에 의해서 얘가 끌려와야지 이게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잘못된 레그도 많이 하죠. 레그가 그러니까 내 몸보다 클럽이 뒤따라오는 거겠죠. 근데 만약에 왼팔이 그네가 아닌 왼팔이 자체적으로 여기서 얘 자체적으로 앞으로 간다고 치면 자 보시면 클럽 헤드가 손보다 뒤에 있지만 레그는 만들어졌지만 클럽 페이스가 열리는 현상이 나오겠죠. 그게 뭐냐면 여기에요. 왼손목은 수직 및 회전밖에 못하는 거잖아요. 얘가 처음에 라인을 지키려면 몸의 움직임에 의해서 얘가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이 됐으면 얘가 반대쪽으로 가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하면서 움직이면서 얘가 이렇게 가야지 디로프팅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회전 없이 왼손이나 왼팔이 자체적으로 앞으로 가면 이렇게 얼핏 보면은 샤프트가 앞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레그가 만들어진 것 같지만 클럽 페이스 제어에서도 상당히 오류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이 미스를 제일 많이 하지 않을까요? 레그에 대한 오해. 그래서 플랫한 왼손목이 중요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로딩과 클럽 헤드 레그. 아까 우리가 파워 패키지 구조에 관해서 알아봤을 때 파워 패키지는 손과 팔의 기능과 그 다음에 팔과 클럽, 그 다음에 4개의 어큐뮬레이터, 4개의 프레셔 포인트, 그 다음에 로딩과 클럽 헤드 레그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로딩하고 레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로딩은 다운 스트로크에 필요한 임팩트 파워를 만들기 위한 레그, 드래그 또는 트러스트를 배치하는 게 로딩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워를 만드는 축적 과정, 축적을 해서 내가 장전을 시키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레그는 뜻이 뭐냐면 뒤따라오는 거잖아요. 클럽 헤드가. 이때 로딩을 통해서 레그를 설정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클럽 헤드를 우리가 레그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클럽 헤드 레그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뭐가 있을까요? 벤트가 되면 클럽 헤드는 뒤에 오겠죠. 왼팔은 그네죠. 그럼 얘가 앞으로 올라오냐. 회전하면 클럽 헤드는 앞으로 오죠? 항상 손보다 그게 뒤에 있네요? 뒤따라오죠. 네. 그럼 레그는 자동으로 설정이 되겠죠. 이거에 관한 내용인 거예요. 근데 레그를 왜 활용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클럽 헤드 궤도에 필요한 원심력을 우리가 활용을 더 잘할 수가 있겠죠. 얘를 이렇게 돌리면 원심력이 계속 만들어지는 이 원리를 보시면 이 노란색 공은 항상 제가 돌리는 이 손에 뒤따라 와줘야지 원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노란색 공을 클럽 헤드라고 치고 이 줄을 샤프트나 왼팔이라고 치면 항상 클럽 헤드는
돌리는 손이나 몸에 뒤따라 와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레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심력 활용이겠죠. 조금 더 효율적인 골프 스트로크를 하기 위한. 그래서 끌려옴 또는 뒤따라옴을 정의하는 게 레그라고 이해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근데 레그를 만들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포워드 프레스를 한 상태면 클럽 헤드가 손보다 뒤에 있기 때문에 드래그가 필요 없죠. 근데 이제 스윙어 같은 경우 원심력을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몸이 먼저 원심력이 발생을 하고 순서를 보면 손이 오고 그 다음에 클럽 헤드가 맨 나중에 오는 움직임을 드래그라고 하죠. 그럼 여기 가속이 붙겠죠? 그럼 레그가 설정이 되겠죠. 그래서 드래그하고 레그는 항상 같이 붙어 다닌다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자, 사진을 보시면 요 사진은 뭘까요? 드래그, 레그 중에 첫 번째 사진, 네, 요 사진, 잘 안 보이는 드래그 같고요. 네, 두 번째 사진 레그. 네, 그렇죠. 그러면 요 클럽 헤드가 손보다는 앞에 있죠. 드래그가 끌려오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끌다라는 뜻도 있고, 레그라는 거는 원심력을 활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클럽 헤드 레그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도 또 고민을 한번 해봐야죠. 요 노란색 공이 속도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이 노란색 공이 움직이는 속도가 비교적 일정하잖아요. 움직이는 속도가. 근데 이 줄의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노란색 공의 속도는 더 빨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게 골프 스윙에서 필요한 건 뭐냐면 드라이버야 많이 나가면 많이 나갈수록 좋지만 아이언 같은 경우는 이 헤드의 움직임이 일정해줘야지 거리의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클럽별로. 그러면은 클럽별로 클럽 스피드가 조금씩 증가하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에 대해서 또 이제 고민을 한번 해봐야죠. 몸의 움직임은 비교적 일정하겠죠. 근데 아마추어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클럽이 길어져서 멀리 간다는 건 알잖아요. 그럼 몸의 움직임을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죠. 그러면 이 클럽 헤드의 움직임이 일정할 수가 없잖아요. 어떨 때는 빠르고 어떨 때는 느리고. 그러니까 일정한 거리 차이가 그렇게 쉽게 나지 않는 걸 수도 있죠. 근데 몸의 움직임을 핸드 컨트롤 피벗의 개념하고 또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얘는 일정할 수밖에 없어요. 라인을 지키는데 비켜주는 역할만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클럽이 길어질수록 내가 더 멀리 가고 더 플랫해지고 자연스럽게 일정한 스윙이 가능하겠죠. 근데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클럽이 길어질수록 더 큰 파워, 더 멀리 보내야 되니까 얘를 세게 더 움직이려고 한다든지 뭔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클럽하고 내 몸하고 싱크가 깨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 싱크를 연결을 해주는 게 교육받은 손을 통해서 클럽의 세 가지 요소를 제어하면 클럽도 제어하고 교육받은 손이 내 몸의 움직임도 제어가 가능한 거죠.